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안녕하세요. 조감문 시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자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키와 같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지 못할 높은 벽으로 볼지 아니면 딛고 일어설 디딤돌로 삼을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불을 켜면 순식간에 환해지듯 우리 마음속 긍정의 스위치를 한번 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먹은 마음 하나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거칠게 우리를 흔들지라도 서로 마음을 다잡으며 단단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세상은 아름답게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스스로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따뜻한 확신 한 조각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 한 편 낭송해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야기, 그 속에서 행복한 이야기를 찾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공부 조감문. 한숨은 코끝에서 나오지만 그 근원은 담아둔 근심에 있고, 눈물은 볼에 흐르지만 그 샘은 아픈 마음에 있다. 거만은 눈꺼풀에 묻어 있지만 그 뿌리는 높아진 마음에 있고, 흉보는 일은 입술이 하지만 그 뿌리는 고치지 않는 습관에 있다. 우리는 매일같이 거울을 보며 겉모습을 다듬지만 정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의 진짜 주소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숨,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누군가를 향한 날선 시선들까지, 이 모든 외적인 표현들은 사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보내는 일종의 신호탄입니다. 오늘은 인생 공부라는 시의 구절들을 길잡이로 삼아서 우리 마음의 지도를 한 칸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 하고 긴 숨을 내뱉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면 복이 나간다고들 하지만 사실 한숨은 터질 것 같은 마음의 압력을 조절하려는 우리 몸의 자구책입니다. 시에서는 한숨이 코끝에서 나오지만 그 근원은 담아둔 근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심은 보이지 않는 먼지 같아서 제때 털어내지 않으면 마음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 숨통을 조여옵니다. 코끝으로 새어나오는 그 짧은 바람 속에는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섞여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곁에서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면 왜 자꾸 한숨이야 라고 타박하기보다 마음속에 어떤 근심을 그리 무겁게 담아두었니?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한숨의 끝을 따라가 근심의 짐을 조금만 나누어 들어준다면 그 다음 내쉬는 숨은 한결 가볍고 시원한 산소로 채워질 것입니다.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눈물은 눈에서 나오는 액체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성분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시의 표현처럼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를지언정 그 샘은 아픈 마음에 깊게 고여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만 우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할 때 또는 너무 감격스러울 때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밀려올 때도 눈물 샘은 열립니다. 이 물은 마음의 상처가 깊을수록 더 뜨겁고 짠맛이 납니다. 눈물을 억지로 참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막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내면을 침수시키고 맙니다. 눈물이 뺨을 적신다는 것은 마음의 샘에 가득 찼던 아픔이 비로소 밖으로 흘러넘쳐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면 조용히 뺨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샘물이 다 마르고 나면 당신의 마음에는 다시 맑은 평온이 고일 것입니다.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선입니다. 누군가를 깔보거나 아래로 훑어보는 눈빛, 시의 구절처럼 눈꺼풀에 묻어있는 그 거만함은 사실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진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시야는 좁아집니다.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은 주변의 소중한 가치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된 성에 가둡니다. 거만한 눈꺼풀은 상대를 낮게 보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선은 본인의 인격이 얼마나 얕은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고개를 숙여 낮은 곳을 살핍니다. 혹시 나의 눈꺼풀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거만함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의 뿌리를 겸손의 토양으로 옮겨 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상대의 진심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개의 단어를 입으로 말하며 삽니다. 그중 남을 헐뜯거나 흉보는 말은 가장 빠르고 자극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흉보는 이를 입술이 하지만 그 뿌리는 고치지 않는 습관에 있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순간적인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눈과 그것을 옮기는 입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고착된 습관이 되어 나의 인격을 갉아먹게 됩니다. 원래 성격이 그래 라는 핑계 뒤에 숨어 고치지 않는 습관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입술을 떠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그 뿌리인 습관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남의 흉을 보는 에너지를 나의 허물을 고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격려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 오늘 우리는 한숨과 눈물, 거만과 험담이라는 네 가지 현상을 통해 우리 내면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우리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자라난 열매들입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탓하기보다 그 근원인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근심을 덜어내서 한숨을 미소로 바꾸고 아픈 마음을 달래어 눈물을 보석으로 만들며 겸손으로 눈꺼풀의 거만을 씻어내고 바른 습관으로 입술의 향기를 더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해 나가야 할 진짜 인생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뿌리에 따뜻한 위로와 성찰이라는 물을 듬뿍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간문 시인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